최근 들어서 정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미성년자가 범인인 경우예요. 아, 맞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정말 공격을 많이 받는 곳들이 학교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어. 어디가 가장 가면은 죽이기 좋은 장소일까? 생각을 해보면 학교, 교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 얼마 전에 있었던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 사건 기억들 하시죠? 대부분의 희생자가 7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교사까지 포함해서 총 21명이 죽었어요. Police say Ramos walked into Robb Elementary School after shooting his grandma and crashing his truck near the school. They say he entered the school armed with a handgun and possibly a rifle, then opened fire. Authorities saying he fired at children, teachers, whoever was in his way. 되게 조그만 말이에요. 주민 인구수가 한 16,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아니 내가 아는 애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라는 거죠. 내 이웃의 아들이. 근데 이렇게 미성년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총격의 피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 위크라는 곳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아이들 대상으로 발생한 총격 사건이 2018년 이후 무려 119건.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20년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망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사실은 총격 폭력이었다. 질병보다. 네. 자동차 사고보다 많았다. 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생존자 아이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죽은 친구 피를 내 몸에 발랐어요.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얼마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까요? 당시 이 범인이 18살이었어요. 그리고 이 18살짜리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총들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권총에다가 AR-15 반자동 소총에다가 뭐 정말 뭐 탄창도 뭐 고용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쉽게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총을 구하기가 쉬워요? 진짜로? 다른 나라보다 쉬운 거 맞습니다. 훨씬 쉽게 총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자격이 되면. 본인이 뭐 범죄 경력도 없고 깨끗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별 문제 없이 거의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가지고 있는 총이 얼마냐 이걸 이제 통계를 봤더니 2020년 통계상으로 봤을 때 9점. 그 다 한 자루씩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인들은 세 자루씩 꽂고 다닌다는 얘긴데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나온 것처럼 뭐 1인 1정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렇다고 모두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안 가져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총을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소총을 가졌으면은 종류별로 또 다르게 이런 수를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은 FBI 통계에 따르면은 약 미국 가구 약 40%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로선 사실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총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사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혹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을 사는 게 술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들어도 보셨죠? 네. 예전에 한 미국 방송사에서 13살 소년을 데리고 이제 실험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소년이 간 곳은 건쇼예요. 정식 딜러샵에 갔으면은 못 사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 간의 거래, 뭐 건 엑스포 이런 거,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여기는 사각지대인 곳이 많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이 그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는 주들도 있지만 또 많은 주들이 거기까지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 같은 데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도 사실 정식 딜러샵도 많고 보셨을 거예요. K마트, 월마트 이런 데 가면 마트에서 판다고요? 마트에서 팔아요. 베레타, 레밍턴. 마트가 총이 참치 옆에 있네요. 참치. 스테이크 옆에. 와, 네, 이렇게 총 마트에 뒤에 가면 사탕이 있어. 이게 하나의 레저처럼 사냥을 하니까 레저 용품 파는 곳에 있다든지 저 자리에서 바로 그럼 탄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탄환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총 때문에 미국에서 한 해에 사망자가 4만 명이 나옵니다. 4만 명. 정확한 뭐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를 매스 슈팅, 그러니까 무차별 뭐 난사 사건, 총격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5월까지만 벌써 215건이 있었어요. 정말 뭐 사회의 반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벌이고 가는 묻지마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었던 라스베가스 뮤직 페스티벌 총격 사건 장면입니다. 당시 사망자 수가 58명, 그리고 부상자 수가 500명이 넘어요. 네, 근데 이게 역대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참혹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지막지한 참사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 스티븐 패덕. 나이는 64세고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끔찍한 사건을 벌인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울분이 많고 혹은 굉장히 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회 복수하고 싶고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스티븐 패덕은 백만장자예요. 네? 직업도 회계사였어요. 그리고 은퇴했다 그랬잖아요.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정말 부자들이 사는데 그 안에 막 골프장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 정신질환도 없었고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전과도 없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도박에 빠져서 하룻밤에 뭐 1만 달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도박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 패덕이 머물던 호텔 방을 갑니다. 갔더니 무려 23정의 총기를 발견해요. 거기에 또 범프 스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프 스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면 보통 이렇게 탕탕탕탕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범프 스톡이 이 총의 액세서리 같은 거에서 붙여놓으면은 이제 완전 자동 소총처럼 다다다다다고 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나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냐? 미국은 왜 총을 저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규제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총을 규제할 것이냐. 소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자동 소총도 있고 되게 많아요. 총의 종류에는. 연령도 있죠. 몇 살부터 갖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신원 조회 같은 거를 해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신원 조회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의 정보까지 사실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애매하죠. 그리고 총기를 사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소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건 또 달라요. 사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1살 이상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8살이면은 아빠가 산 거 내가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지 연령을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는 것의 연령을 규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못 사! 뭐 이러면 좋은데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이런 규제들 중에 신원조회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신원조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총 좀 살래요 하고 이제 딜러샵에 갔어요. 그럼 당신 아이디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막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막 조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총기를 구입하는 곳이 이 딜러샵이 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딱 그 상점에 가서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끼리 만나 사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는 건쇼라고 해서 약간 뭐랄까요 건 엑스포 이런 게 있어요. 행사 같은 게
그런 데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딜러샵에 가서 사는 경우에는 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하라고 시키는 주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제 오렌지 색깔 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신원조회를 하도록 만든 주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한 주들이고 그리고 하얀색은 그런 거 없는 주들이에요. 하얀색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딜러샵에서 못 사는 경우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거래가 되니까 사실은 위험한 인물들한테 총기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대부분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총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온라인이나 개인 간의 어떤 거래도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전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요. 2007년에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범인은 당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23살의 조승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보도가 됐었어요. 무차별 난사로 인해서 교수랑 학생 전부 포함해서 무려 3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2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12 테러 났을 때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조승희는 과연 어떤 인물이냐? 사실 이 조승희 같은 경우는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죠. 미국 이민을 왔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성격이 조금 외향적이면은 그래도 막 붙들고 영어하고 어리면 빨리 배울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내향적이라서. 그러면 또 애들이 놀리죠. 근데 그때 받은 창서가 그대로 있어갖고 잘하면서도 고치질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늘 우울하고 혼자 있고 왕따고 그게 조금 이상한 애야.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다른 사람 보기에도 항상 우울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멀리하게 되고 점점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피해망상적 환각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었어요. 여성을 스토킹을 해갖고 경찰한테 체포돼서 구금이 된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경우면은 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희한테는 권총 그리고 500발이 넘는 탄창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겠어요? 블랙마켓. 조승희가 총기와 총탄을 구한 곳은 인터넷이었어요. 너무 쉽게 구했어요. 그렇죠. 버지니아에선 당시 이제 온라인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됐었으면은 그러면은 조승희가 구하지 못했을까? 조승희 만약에 정상적인 딜러만 있었으면은 총을 손에 넣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구멍이 있는 게 신원조회상으로 뭐 정신병력이 있다 이런 거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지 나오거든요. 정신과 상담받고 이런 정도로 정신병력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안 되죠. 사실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정도 가지고 정신상담 받았을까? 안 돼.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소에 규제가 있지만 구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요. 지금까지 미국에 한 6번 정도 크게 총기 규제가 있는데요. 그 총기 규제에 단초가 됐었던 사건. 일명 발렌타인데이 학살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피아에서 우리 마피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알카포네. 맞아요. 알카포네. 스카페이스 알카포네라고 저기 얼굴에 흉터가 있어갖고. 알카포네가 활동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시는 분? 시카고. 역시. 예. 야. 당시 이제 시카고 갱년을 보면은 크게 세 파가 있었어요, 계파가. 이 시카고의 북쪽은 조지 벅스 모란이라는 인물이 끌고 있는 아일랜드 갱이 있었고 이 남부 쪽을 잡고 있었던 시카고 아웃핏, 알카포네가 잡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은 이탈리아 마피아계인데 시칠리아계 마피아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내 구역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있었던 아일랜드 갱단하고 그리고 시칠리아 갱단하고 쟤 너무 큰다, 위험하다. 그래서 결탁을 해요. 아, 그럼 알카포네가 누구예요? 당연히 그걸 알지. 그러면서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1929년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발렌타인데이에. 네, 발렌타인데이죠. 이 아일랜드 갱단 멤버 7명이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그 앞으로 쑥 와요. 근데 경찰차 딱 멈추더니 2명의 경찰이 내려요. 창고로 탁탁탁탁 들어가요. 아무리 갱스터라도 경찰이 왔으면은 경찰에 대한 예의는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재수 없네. 막 이러면서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아시죠 이거? 네. 네. 막 그러고 있는데 아까 경찰차에서 3명이 더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창고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다다다다다다 총소리. 근데 그 5명이 나와서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요. 가짜 경찰. 완전 영화다.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알카포네가 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신문에 막.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형 방식으로 죽인 그래. 거거든요. 이쯤 되니까 이 시카고 사람들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 갱단끼리 싸우고 결투하고 하는 바람에 사람도 많이 죽었고 끔찍한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그 와중에 민간인도 죽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안 되겠다. 규제를 하자라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첫 번째 규제가 나와요. 어떤 규제들을 하냐. 뭐 예를 들면 총을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할 때 세금을 부과해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면은 사실은 그 통로가 사실 조금 명확해지죠. 38년에도 또 규제가 하나가 또 통과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격증을 갖도록.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식 딜러샵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를 제기를 하죠. 근데 1939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나온 규제들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68년에도 한 번 더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규제가 하나 나와요. 1993년. 이 규제 이름은 브래디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은 굉장한 계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1년 3월 30일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피격 영상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총을 맞긴 했어요. 네. 그런데 크게 뭐 중상을 입진 않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했고, 근데 문제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 제임스 브래디가 꽤 큰 총격으로 불구가 됐어요, 평생. 당시 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었던 인물이 누구냐? 존 힝클리라는 인물이에요.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추앙하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 조디 포스터. 맞아요, 조디 조디 포스터. 포스터. 그래서 막 조디 포스가 예일대학교 다녔잖아요. 그럼 예일대학교 가서 막 자기도 몰래 들어가서 막 강의 듣고, 그래서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막 펠레터 보내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너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돼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이 평범한 존 힝클리로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의 반열에 나를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이겠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정말로 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